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다들 처음 들으시죠?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선남선녀들이어서 너무나 미남이 분들이셔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은 그 식인볼이 무엇인가 하는 거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저녁들 드셨어요? 저녁 드시면 혹시 잠 오면 어떡하죠? 저녁 드시고 나면 잠이 좀 올 텐데 그래도 좀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눈 감고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뭘 물어봅니다. 앞에 한 얘기들을.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인볼 명상 지도자이고 힐러 마스터입니다. 식인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체험을 하고 가시면 식인볼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건 뭐더라? 싱볼, 싱크볼, 띵크볼 계속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싱잉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래하는 ing가 붙었잖아요. 노래하는 볼, 그럼. 근데 어떤 분들은 싱잉볼이라고 하니까 요가에서는 어떤 볼 가지고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싱잉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식인볼에 대해서는 PT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여기 책을 하나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지겹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명상에 관한 그런 책 소개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옆에 식인볼이 하나씩 다 있죠. 냉면 그릇 같기도 하고 우리 예전에 썼던 요강 아세요? 요강 모르시는 세대인가요? 다 아시죠? 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쫙 깔려 있는데 제가 오늘 걱정을 많이 했어요. 혹시 매트가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 안 가지고 오시면 생각보다 바닥이 따뜻한 그 온돌 바닥이 아니면 찬기가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트도 조금 오래 누워있으면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좀 PT로 여러분하고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누워 계시면서 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또 혹시 매트가 모자랄까봐 살짝 걱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식인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크리스탈 식인볼과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나요? 요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히말라야 식인볼입니다. 저 뒤에 있는 크리스탈 식인볼은 백수정 99.99%의 보석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가루를 이렇게 그 뜨거운 열을 가해서 틀을 만들어서 그 가루를 넣고 열을 굉장히 높은 열을 가하면 일정하게 모양이 저렇게 딱딱 찍혀서 나옵니다. 자, 그런 반면에 히말라야 식인볼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건 기계로 찍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좁은 부분, 넓은 부분 사람이 그 해머로 7가지 금속 덩어리를 이렇게 막 쳐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해요? 네, 녹걸옷, 방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전에 올 때 제사장들이 아픈 사람, 뭐 우리 아유르베다 이런 얘기, 오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에 그걸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저희가 의학적인 부분 때문에 병원이나 의학 계통에 하시는 분 아니고는 치료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유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파장을 일으키면 우리가 좋은 물, 그 다음에 물이 좀 좋지 않는 어떤 파장으로 변하는 거 아시죠? 제가 놀이학교를 하면서 밥을 2군데, 하얀 쌀밥을 2군데 놓고 하나는 늘 칭찬을 하고 예쁘다, 사랑한다 라는 좋은 말을 하고 하나는 화를 내고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그건 선생님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했다가 갖고 왔는데 화려하게 곰팡이가 하나는 하얗게 피고 하나는 시커먼 곰팡이로 핀 것처럼 이 식인볼에도 물을 담아서 파장을 일으켜서 좋은 물을 만드는 그 물을 먹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이걸 지금 3개밖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엄청 큰 거는 10kg 넘습니다, 하나에. 그래서 그것도 7개가 세팅을 시켜놓고 저 하얀 크리스탈 시민볼도 7개를 세팅을 시켜놨습니다. 7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금속 시민볼에도 7가지 금속이 들어갑니다. 작지만 금, 원, 철, 구리, 아연, 납, 주성 뭐 이렇게 7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거는 아까 백수정 가루 한 가지로만 저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또 다른 소리가 좀 들어지면 좀 더 즐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이 소리는 기계로 찍어내기 때문에 늘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릇이 작고 하는 거에 따라 옥타브가 올라가면 좀 높은 소리를 내지만 음계는 늘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것은 딱 치는 소리의 그 우리가 색이라든지 치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들려요. 그래도 우리 그 음계를 갖다 측정을 하면 그래도 결국은 같은 똑같이 한 가지 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 주로 7로 되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7가지로 되어 있는 거. 질문하는 거 엄청 싫어하세요. 무지개 맞습니다. 또 응? 좀 자신있게 크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네, 일주일 맞습니다. 네. 자, 주로 여기까지 하고는 그다음 잘 안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있어요. 그 칠공주 이런 거는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칠공주라고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젊은 분들은 세븐일레븐을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그거 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잠깐 또 생각해 보시면 요일, 그 다음에 그 도레미파솔라시 음계가 또 있죠. 7월 7성 여자분들은 칠부치약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 북두 7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제가 좀 이따가 죽음에 대한 얘기의 그 동화를 할 건데 우리가 딱 아기가 태어나면 한칠 동안 굉장히 조심을 시키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때 병균이 이렇게 침입을 하는 걸 막고 또 아이들도 외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신성한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날도 칠이 중요하지만 돌아가실 때도 칠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49제. 7일 해서 한제를 7번까지 지내서 77, 49에서 49제를 지내는 것도 7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7, 또 돌아가실 때도 7. 우리가 7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행운을 가져오는 7, 럭키 세븐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7은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 시육을 7가지인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몸에도 얼굴에도 우리는 다 한 사람은 지구예요. 우주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굴에도 7하고 관계가 됩니다. 네, 구멍이 7개 있어요. 구멍 8개 있는 분 계세요. 안경 끼신 분 말고 오늘은 안경 끼신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 보면 눈 2개, 구멍 2개, 입, 귀 2개 하면 7이에요. 지구에는 물도 있죠. 바다도 있고 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는 막 어려운 거 말씀하시면 또 저하고 안 맞습니다. 나무 있죠? 바위도 있죠? 흙도 있죠.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몸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눈썹 다 자라나죠. 나무처럼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 하면 또 이렇게 경상도 말 표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오는데 우리 피부 밑에 있는 우리의 근육들 이게 흙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는 또 물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싱잉볼이 여러분 싱잉볼을 혹시나 보셨든지 들어보신 분,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TV에서. 또 혹시 뭐 인도나 네팔 다녀오신 분들 가면 무조건 입구에서 상점에서 가게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치면서 안녕하세요 해놓고 이제 소리를 윙 들려줘요. 근데 이 이제 시민볼이 어떻게 이렇게 치유 쪽으로 오게 됐냐면 달라이라마가 지금은 예전에는 티베트 시민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속 시민볼을. 근데 지금은 중국과의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주로 이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먼저 스님들이 예전에 명상도구를 사용했다라는 문헌에는 없어요. 근데 쭉 우리가 예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처럼 또 어떤 거에는 보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티베트 시민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이제 그 우리가 달라이라마가 이런 종교 비판을 많이 받고 중국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외국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동남아 쪽에 미얀마, 뭐 태국, 이제 네팔 이런 곳이 굉장히 취약하다, 힘들다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서 우리가 해외 관광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저쪽으로 많이 나가보니까 가게에 기념품 가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리가 너무 예뻐서 그걸 하나씩 사가지고 오면서 시민볼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TV에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볼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다음에 시민볼이 나오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오늘 제가 내가 함께 있을게라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시민볼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가 한 마리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제가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으로 오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목이 길다. 또 뭐 생각나세요? 뭐 오리 보면? 다리가 또 짧다. 또 저 설마 오리탕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들 내가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들이 달라요. 지금 오리가 앞을 향해 있지만 자, 고개는 어때요? 뒤로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 뒤에 나를 향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게 물체나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들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뭐가 항상 지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신가 봐요. 저는 걱정이 많아서 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많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전 굉장히 좀 좋게 말하면 여리고 나쁘게 말하면 감정이 너무 심하게 기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심 걱정 많은 경우도 많아요. 나의 덕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도 뭔가가 약간 불안해요. 자, 얼마 전부터 이 오리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뭔지 도저히 모르시겠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보세요. 혹시 이 오리 뒤에는 뭐가 자기 이렇게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것 같아요? 늑대. 늑대도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죽음이에요.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하고 죽음이 말했어요. 이 죽음을 연상하게 할 때는 지금 그 뒤에 있는 튤립 색깔이 칙칙하죠. 그래서 이거 죽음을 의미하면서 뒤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옷은 체크 무늬의 옷을 외투를 겹겹이 입고 많은 죽어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연들이 죽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죽음이 자기를 따라왔으니. 그래서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라고 이제 오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쭉 나는 내 곁에 항상 있었어. 네가 모를 뿐이었지. 만일을 대비해서 하니 오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그럼 나는 죽는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도 항상 여러분 죽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자, 그래서 어떻게 독감에 걸린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것 말고도 저도 엄청 큰 일을, 힘든 일을, 생각지도 못한 큰 폭탄 같은 일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을 내 주위에 뭐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너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그때야? 나를 잡으러 온 거야? 라고 이제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자, 사고가 날까봐 걱정해주는 것은 삶이야. 삶은 감기라든가 너희 오리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하지 라고 이제 죽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늑대나 요가 나타날까봐 늘 우리는 불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을 모르지만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죽음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죽음이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죽음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다정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또 좋은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 연못에 갈까? 하고 오리가 물었어요. 이제 죽음은 연못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두려운 듯이 죽음이 보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 죽음은 자격지를 그다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리는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어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그 대단한 것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그 대단한 것에 항상 잡혀가는 오리도 또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죽음이 물에 들어갔더니 추운 거예요. 나와서 아주 추워. 오리가 이제 추우니까 자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죽음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죽음 있으면 여러분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죽음도 하나의 이렇게 나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은 항상 따라다녀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너무 즐거워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지금 여기서 나가도 죽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영원히 좋은 일만 있던가요? 좋은 일이 있으면 꼭 그와 동반하는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괴로워하면 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추워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아무도 죽음에게 그런 제안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기만 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추워할 때 따뜻한 자기의 체온을 주기도 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오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났어요. 죽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혹시 자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다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리는 아직 오늘 죽지 않았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리와 이제 이 죽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 난 낮잠도 못 잘 거야. 난 내가 죽었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볼 거야. 맛있는 것도 못 먹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둘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오리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곧 다시 제자를 걸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그랬어. 죽으면 천사가 되어 구름에 앉아 땅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너희들은 어쨌든 날개가 있어서 또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 우리 집에 남편은 요즘은 제가 바가 사람이고 남편 퇴직하고 집에 있어서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음에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고 싶은지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또 독수리가 잡아먹을까봐 저는 또 새가 싫은데,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가면 이제 아래도 내려다 보이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속 이 오리가 죽으면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 네가 와서 내가 죽으면 지옥에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그런 곳에 갈 수도 있다라고. 너희 오리들이 그런 말을 하니 놀랍다. 하지만 누가 알겠어? 그럼 너도 모르는구나. 오리가 끽끽댔어요. 죽음은 오리를 물끄러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죽음은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 무슨 놀이를 할까? 하고 이제 오리하고 둘이서 얘기를 해요. 오리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자. 나무 위에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연못도 파도가 치지 않으면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저 연못도 저렇게 있는데 나도 내가 죽으면 저 연못처럼 저렇게 될 거 아닌가? 외롭다, 쓸쓸하다. 내가 살았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집방 가게에 그분들도 생각나고 또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들도 생각나는데 저렇게 죽으면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는 이렇게 딱 보니까 친해졌어요. 우리가 죽음을 다 싫어하고 죽음이랑 옆에 같이 붙어 다닌다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둘이서 공감을 하면서 둘이 너무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다가 오리가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자기 목숨이 다 돼서 그래서 이제 늘 죽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하얀 눈이 나풀나풀 내리고 우리가 죽음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아니 너 잘 죽었다 이럴 거 아니죠? 죽음 역시도 누가 죽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이 같이 저기에 들었는데 자기는 죽음이라는 걸 순간 이제 잊은 거예요. 이렇게 죽으니까 너무 쓸쓸하다. 이제 우리 오리가 안 됐구나. 오리가 숨을 쉬지 않고 그냥 누워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삐쭉삐쭉 물에 들어갔으면 삐쭉삐쭉 이렇게 털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다듬어주면서 이제 그다란 강으로 오리를 데려갔어요. 왜 강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좋아하는 곳에 이제 죽음이 이 오리를 오리가 좋아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싫어했지만 그곳으로 이제 안고 가고 있어요. 죽음은 오리를 조심스럽게 물 위에 살짝 띄웠어요. 이제 사랑하고 나하고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지만 이제 물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리가 보이지 않자 죽음은 이제 슬펐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넉대. 자,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잘 뛰고 노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 보는 눈으로 그죠? 자, 죽음을 항상 사이에 두고 살려고 하는 놈과 토끼는 늘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늑대는 또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는 늘 삶과 죽음 속에서 갈등하고 또 불안해해요. 늑대 역시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죽음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삶은 죽음과 삶과 늘 하루에도 늘 같이 한다라는 이런 걸 보여줄 거예요. 자, 방금 이것은 그냥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맨 뒤로 돌렸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이나 지금 복지관에 있는 어른들이나 우리들은 이걸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동화책, 그림책이에요. 또 아이들 눈에서 보면 그냥 슬프구나, 무서웠던 죽음하고 오리하고 이렇게 놀더니 죽어서 슬프구나 단지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뒤로 한 것은 그림책, 간단한 그림책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했냐면 또 우리가 싱잉볼 힐링과 간단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지금 제가 그 나누어드린 거기 보면 항아리에 보면 종이를 4장씩 꺼내시면 됩니다. 4장씩 꺼내셔서 연필을 드시고 혹시 이 싱잉볼 소리가 뒤에 들리실까요? 들립니까? 네. 자, 불을 뭐 더 이상 뒤에는 끌 수가 없나요? 끌 수가 없으면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뭐 안 되면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 됐습니다. 그 정도면 돼요.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싱잉볼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면 그 다른 잡념은 잠깐 뒤로 하고 이 싱잉볼 소리가 울리면 이 싱잉볼 소리는 우주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우주에서는 소리를 측정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 빛 있죠? 빛을 소리로 환산하면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밖에서 나는 그런 소리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서 아이들이 잠이 오지 않으면 잠을 못 들이고 막 울 때 우리 세탁기 소리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드라이 소리 들려주면 아이들이 잘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웅거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팔을 굉장히 안정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연필하고 뭘 적으라고 할 건가 해서 약간 불안한 얼굴들이신데 자, 이 시간은 힐링을 하는 시간이어서 그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연필 아직 안 잡으셔도 됩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자, 제가 싱잉볼 소리를 올려드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 싱잉볼 소리와 함께 떠올려 봅니다. 나와 인연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가족 또는 친구 또는 부모님 또는 자녀분. 나는 나와 관계하는 주위에 있는 분과 어떤 분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인지 잠시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눈을 살며시 뜨셔서요. 그 하얀 종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그분이 뭐 부모님이면 어머니면 어머니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면 그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들으셨으면 바로 보시는 거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적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나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누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4장에 갔어요. 아니 한 장만요. 한 장에 한 면에만 누구 이렇게 앉죠. 네, 제가 또 딴 걸 또 불러드릴 거예요. 자, 세볼펜 잠깐 내려놓으시고 양손 무릎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어깨에 경직된 힘도 풀고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내가 어떤 부분을 떠올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물건도 좋고 사람도 좋고 어떤 생명체도 좋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이제 살며시 눈을 뜹니다. 방금 내가 가장 아끼는 어떤 것을 떠올리셨으면 그것도 다른 종이에 아까처럼 한번 적어봅니다. 다 적으셨으면 아끼는 거 전혀 없으신 분도 계신가 봐요. 다 적으셨어요? 볼펜 내려놓으시고 자, 이번에 식인물 소리도 살며시 감으시고 제가 멘트 드리는 대로 식인물 소리에 나의 의식을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내가 꼭 되고 싶었던 어떤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름다웠던 어떤 것도 좋고 나는 내가 뭐 아름다운 꽃이었어도 좋고 또는 내가 그냥 현모양채 예쁜 엄마가 되어도 좋고 내가 어렸을 때 꼭 되고 싶었던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잠시 연상을 해봅니다. 잠시 제 눈을 떠서 방금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대로 또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해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봅니다. 적으셨으면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자, 양팔 무릎에 살며시 올려놓으시고 모든 복잡한 생각은 이 시간에 툭 떨어뜨리고 이완시켜봅니다. 자, 지금 또 식인물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것, 생각도 좋고 또 떠나보내고도 싶은 것도 좋고 제발 이것만은 나에게 떨어졌었으면 하는, 꼭 사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생각 속에 어떤 싫어했던 거, 또 나의 어떤 단점, 이거 버리고 싶은 거, 그거 한 가지를 살며시 떠올려 봅니다. 자,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이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이제 살며시 눈을 떠서 그것도 버리고 싶었던 것도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는 그 녹장을 적어놓은 것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버려도 되겠다, 이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항아리 속에 버리세요. 당연히 떠나보내고 싶은 것, 싫은 것이 처음 들어갈 것 같은데 맞은가요? 맞아요? 네, 그거 뭐 생각대로 안 하시고 쉽게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그 세 중에서 내가 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세 개 중에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너무 쉽게 착착 버리시는데요.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그 두 개 중에서 미리 버리신 거 아니죠? 두 개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 두 개 중에서도 두 개는 조금 좋은 거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도 이 둘 중에 이건 남기고 이것 정도는 내가 버리고 싶다는 거 하나 버려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약간 망설여지기도 해요. 뭐 이거 버린다고 무슨 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약간 망설여지기도 해요. 처음에는 너무 쉽게 버렸고, 그 다음 세 개 중에는 그나마 좀 가볍게 버렸고, 이 두 중에서는 조금 갈등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버리는 속도가 굉장히 나서 이제 다 버리셨어요? 이 한 개는 버리고 싶지 않죠? 자, 이 한 장은 우리 남자분들은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요. 이 한 장은 가만히 나의 가슴에 한번 붙여보세요. 이 한 장은 붙여서 눈을 살며시 감은 상태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종이에 적혀있던 이것과 잠시 공감을 가져보면서 서로 소통해 봅니다. 감사한 마음도 가져보고 또 내가 못해주었던 어떤 부분도 생각해보고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했던 시간도 후회했던 것도 떠올리고 다시 살며시 눈을 뜹니다. 자, 이제는 그 내가 아끼는 나의 가슴에 있는 종이도 항아리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뭉클하죠?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어떤 거와 영원히 같이 가고 싶었던 것,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삶과 죽음이 항상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착을 가지지 말고 여여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되진 않지만 저부터도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체험을 해봤습니다. 조금 우울하시죠?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밝은 것으로 돌아갈게요. 방금 이 체험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느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나 생각들을 잠시 떠올려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 안에 있는 종이들은 밖으로 조금 꺼내 놓으세요. 지금 이제 생긴볼 체험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생긴볼을 칠 때 채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선생님 나 그 안에 채 하나 주시겠어요? 그 안에 자, 채가 이런 것은 해머라고 해요. 해머여서 작은 식인볼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머라도 이것도 조금 다르죠. 이건 제가 소리가 감사합니다. 고르지 않을까봐 여기는 부직포로 이렇게 눌러서 하여서 안에 스탬블러처럼 확 찍혀진 어떤 부분이 있어서 식인볼을 칠 때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가끔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치다 보면 이상한 소리가 한 번씩 날 때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면 양말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쇠 소리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이런 해머들은 채라고도 해요. 큰 식인볼을 칠 때, 이렇게 칠 때 사용하고, 자, 요건 스틱이라 해가지고 작은 식인볼을 할 때도 하지만 지금 이건 좀 작은데 이런 큰 식인볼을 할 때도 이렇게 치기는 해요. 자, 채가 작아서 소리가 조금 이제 작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금 가죽으로 이렇게 나무에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신 식인볼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크리스탈은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웃고 가는 시간으로 크리스탈 식인볼과 이 히말라야 식인볼 중에 어떤 것이 더 비쌀 것 같습니까? 응? 히말라야 비쌀 것 같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하십니다. 저는 크리스탈이 비쌀 것 같다고요. 이제 유치원 스님들이나 원장님들은 거의 저것이 비쌀 것 같다. 저것이 보석이고 예뻐가지고 공주병이 조금 있는 분들은 저것이 비쌀 것 같다. 근데 이게 훨씬 비쌉니다.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를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주문을 넣으면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네팔 인도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식인볼이 엄청 많은 것 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중에 소리를 이렇게 쳐서 골라야지 돼요. 내가 그래도 미 중에도 미샵이 있고 플랫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높은 소리가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정확한 정음을 또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크리스탈은 조금 잘 깨져요. 크리스탈은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정화한다든지 마음의 치유를 필요로 할 때 좀 탁한 기운을 저렇게 수정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우리 예전에 보면 수정 목걸이 팔찌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들은 이제 금속으로 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멋으로만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좋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수정을 많이 지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건 굉장히 잘 깨져요. 탁한 기운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저것도 똑같이 우리 생명체처럼 취급이 되져요. 계속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든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면 제가 굉장히 우리가 때가 묻는 것처럼 탁해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살짝 쳐도 팍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한번 햇빛에 내주든지 아니면 씻어서 이렇게 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넓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데 좁은 공간에서
좀 아픈 분들 많이 치유할 때는 조금씩 굉장히 많이 안 좋은 타기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히말라야 싱잉볼을 주로 가지고 계시고요. 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거 선생님 조금 갖다 봐주실래요? 네. 자, 저 싱잉볼은 약간 좀 달라 보이죠? 지금 여러분 가지고 물론 색깔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네, 선생님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머리도 한번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싱잉볼은 닝공이라고 해서 일본 좌종, 일본에서 보통 선생님들이나 종료하시는 분들이 이 싱잉볼을 많이 쳐요. 이건 제가 생각에 금속이 히말라야 7가지보다는 좀 작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소리가 소리가 어떤 분은 이 소리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는 가면 이게 이렇게 큰 싱잉볼을 스님들이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치는데 거기서는 스님은 이것을 큰 싱잉볼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여기를 위에를.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싱잉볼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런 싱잉볼들도 있고 우리는 링공이라고 주로 얘기하고 이렇게 된 히말라야 싱잉볼은 그냥 싱잉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에서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서 먼저 어떤 분이 이렇게 쳐보실 건데요. 싱잉볼을 칠 때는 일단 아무 때나 한번 쳐보세요. 뭐 어떻게든지. 괜찮아, 소리 나도 괜찮아. 쫓겨내서 세게 너무 설마 이 나무에 이렇게 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칠 때는 뒤에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요 모서리 가장자리에 요 부분으로 이 싱잉볼을 이렇게 치면 여기 면이랑 이 면이랑 이렇게 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살짝 기울여서 우리가 연필 치듯이 이렇게 치고, 자, 이쪽을 치든 상관은 없어요. 간혹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에서. 근데 주로 우리는 자, 이렇게 치니까 이 부분을 살짝 기울여서 이쪽 부분을 면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소리를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예쁜 소리를 찾아보시고 짧지 않고 바꾸어서 너무 작아서 그 소리가 너무 세 소리가 세잖아. 우리가 그 속에다가 물을 넣어서 파장을 이렇게 이너라고 해서 돌리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막 파장이 일어나면서 물 분수처럼 일어나요. 튀면서 물이 막 바깥으로 다 튑니다. 그것은 안에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파장들이 이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물 수제도 이렇게 탁 치면 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렸을 때 안에 그 진동 때문에 정말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분수처럼 올라와서 우리는 작은 분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이제 치우셔야 괜찮습니다. 잘 찾으시오. 자, 이제 이렇게 치는 거가
자,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눈 감고도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어라고 해서 싱잉볼을 이렇게 바깥을 돌릴 거거든요. 자, 이 싱잉볼은 너무 커서 안 되고요. 선생님 거 좀 빌리기 위해서 저 싱잉볼을 하나 좀 주셔요. 네, 하나 있습니까? 그 소리가 조금 뒤에 들리기가 좀 작아서 잘. 요거도. 네, 그거 주시고 작은 것도 선생님 한번 줘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주시면 소리를. 네, 스틱 주셔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싱잉볼이 소리 내기가 좋아요. 이너는 아까 이렇게 지었다 하면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하면 힘이 조금 더 가겠죠. 이렇게 지는 거. 아까처럼 할 때는 힘을 좀 빼야 되니까 우리가 연필 지듯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걸 돌릴 거거든요. 이렇게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릴 때는 약간 지금 제가 이렇게 잡은 것처럼 자, 가만히 진동이 없는 상태에서 돌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도 이 소리를 살려내기가 어려우니까 진동을 살짝 한번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수월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요 가장자리를 45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힘을 약간 가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힘 다 빼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약간 내 쪽으로 당기듯이 이렇게 힘을 조금 이렇게 주셔야지 소리가 납니다. 자, 요 싱잉볼이 좀 잘나서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바꿔서 해보시고요. 이게 이 싱잉볼로 해줘야 돼. 현지야. 이거 저기 다 뺐고 뭐 지금도 떨려. 느낌이 되게 이상해. 지금도 떨리네. 손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시면 더 쉬워요. 이런 거 하고 있어. 엄청 강한 자, 싱잉볼을 치실 때 조금 작은 감을 자, 이렇게 꽉 잡으면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살며시 이쪽 부분에 닿을 말듯 이걸 꽉 잡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쿠션을 싱잉볼 밑에 제가 저렇게 받쳐놓은 쿠션이 자, 맨바닥에 하면 소리가 또 울리지가 않고 예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싱잉볼을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건 좀 작으니까 작은 쿠션을 쓰겠죠. 그래서 큰 싱잉볼이 여기 중간에 뚫려 있죠. 이번에 네팔 가니까 우리가 왜 동그랗게 양모로 동그랗게 이렇게 똥벽이처럼 된 거를 다 붙여갖고 빽빽하게 이렇게 우리가 냄비 받침처럼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놓고 해봤을 때 이렇게 공간이 좀 있고 여기와 접촉하는 부분이 조금 작아야지 공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때 여기 놓고 하시면 힘들어요. 인으로 돌리기. 그래서 손에다가 살짝 올리시면 요 정도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이걸 너무 이렇게 하시면 또 떨어뜨리지고 이렇게 살짝 정도로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야, 진짜 잘한다. 손도 큰 편이야. 아,
조금 이렇게 힘을 기술을 자,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하시고 지금 앞에 나와서 뭘 체험을 해보실 건데 다 하시기에는 시간이 조금 나중에 누워서는 다 같이 이완을 하실 건데요. 지금 머리에 이렇게 신임 머리가 조금 두통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 머리에 이렇게 조금 올려놓고 이 세션을 받고 싶으신 분,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조금 이렇게 먼저 한 분씩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누워서 싱잉볼을 올려놓고 몸에 파장을 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누워서 잠시 이완을 하면서 수면에 좀 들어가셔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머리가 아프시든지 머리에 올려놓고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나오시면 좋습니다. 집에 가셔갖고 해볼 걸 하시지 마시고 선생님 해보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이쪽에 올라오셔서 네, 신발 벗고 그 양반 달려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뭐 선생님 보시고 싶은 쪽 네, 그 돌아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싱잉볼을 선생님 이제 이렇게 설 거거든요. 나중에 눈 감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했나 궁금해하셔서 조금 무게감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이고요. 여러분에게는 이 파장 진동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어떻게 들렸는지 한번 이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뒤에가 있어서 그렇죠.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망가뜨려 주십시오. 많이 막. 이렇게 쉬어줍니다. 제가 이제 띵샤라는 걸로 정신을 조금 깨우기도 하고 에너지가 이 띵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서 있는 관계로 안 보이시죠? 이거 할 때 조금 돌을까요? 네. 도로 모습을 제가 잠시 감으시고 양손 편안하게 무릎에 올려놓으시고요. 끝나고 어떠셨어요? 아까 머리에 올려놓고
거 조금 했을 때 소리라든지. 소리는 되게 좀 웅장하고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조금 왜 길게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늘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좀 이어가셨어요. 네네. 좀 길이 많아가지고 네.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하시는 거는 이제 한 분 하시는 걸로 해도 한 분 정도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몸에 올려놓고 파장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파장이 뭐 얼마나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맨 마지막에는 원자, 아주 작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 속에는 핵이라고 정말 작은 어떤 물질들이 이루어져서 생명체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움직임이 그 핵 끝에 주위에 보면 아지르기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에너지예요. 빛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공간예술하는 남자분이 이렇게 누워서 지금 여러분에게 파장을 준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분은 어깨에 아주 작으신 거를 아까 인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 파장은 나선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 했는데 와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한 게 예전에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에 철심을 박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작은 미세한 파장 진동이 그곳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이런 파장들이 균형을 좀 이루고 이래야지 몸이 건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파장을 한번 몸으로 체험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오시면요, 엎드리세요. 자, 엎드리셔서 이렇게 계시면 저희가 허리와 등 쪽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치고 나면 이제 옆으로 저희가 옮겨갈 때는 바로 누우셔서 그 상태로 잠이 오면 주무셔도 되고, 좀 이따가 그걸 다 하고 나서 저희가 배와 가슴에 올려놓고 할 거라서 잠이 오면 잠이 오는 상태대로 주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그냥 누워 계신 상태에서 싱잉볼 소리만 울려도 파장을 받으면서 우리가 작은 세포 속으로 파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이완이, 몸도 이완되고 뇌파도 이완이 돼서 잠이 잘 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몸에 올려놓고 또 치면 이제 누워있는 분은 굉장히 파장을 받아서 좋고, 나머지 분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셔서 이렇게 제가 여기 안대 같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몸에 다 하고 나서 이제 허리, 등 쪽에 하고 배, 가슴 쪽에 하고 나면 내가 눈에 살짝 올리셔서 주무시면 됩니다. 우리가 렘 상태라고 해서 그때 가장 좋은 물질들이 나온다고요. 잠이 깜빡 들 순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 골고 주무셔도 나는 안 잤다라고 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수면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도 여자분들 마음 놓고 코 고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오셔서 베개에 엎드리셔서 세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